네, 3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의 제조 원리, 떡 제조 기본 공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 해놓으시고요. 쌀 세척과 수침, 1차 분쇄, 물주기 2차 분쇄 이런 순서로 지금 쭉쭉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은 암기를 하기보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쌀을 씻어서 불려서 한 번 빻고 두 번 빻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서 하시면 더 까먹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쌀 세척과 수침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맵쌀이나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리고요. 충분한 물은 여유 있게 담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불린다. 그러면 쌀의 수분 함유량은 뭐냐면 쌀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쌀을 가루로 냈을 때 쌀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 그게 30~40% 정도가 됩니다. 물에 불리면 쌀의 무게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1kg를 담갔을 때 맵쌀은 1.2에서 1.3, 찹쌀은 1.3에서 1.4인데 이게 숫자가 간혹 가다가 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크게 바뀌진 않고요. 맵쌀이 1.3에서 1.4, 이 정도로 0.1 정도 왔다 갔다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맵쌀이 찹쌀보다 덜 불고, 그러니까 찹쌀이 더 많이 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찹쌀의 무게는 1.3에서 1.4kg 정도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쌀의 수분 흡수율. 쌀의 수분 흡수율은 쌀의 품종과 쌀의 저장 기간, 수침 시 물의 온도에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자, 쌀의 품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뭔가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쌀이 제가 전주 사람입니다. 그게 신동진 쌀인데요. 이 신동진 쌀을 많이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밥이 좀 찰지다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밥이 찰져? 찰지다? 찰지는 건 찹쌀 성분이 많은 거네. 뭐가 많아요?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은 겁니다.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얘가 찰진 건데 그래서 어때요? 찹쌀의 무게가 더 많이 늘죠? 그래서 흡수율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쌀의 품종에 따라서 좀 찰진 밥은 조금 더 많이 부는데 그래서 쌀의 품종에 따라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장 기간은 쌀을 막 수확했을 때 아니면 보관을 하고 6개월 10개월 지났을 때 쌀이 조금 말라 있을 때에 쌀의 수분 흡수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차가운 물로 불렸는지 그리고 뜨거운 물로 불렸는지 요거에 따라서도 수분 흡수율이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물 잡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쌀의 수분 흡수율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빵처럼 밀가루처럼 수분 흡수율이 뭐 그대로 똑같아서 밀가루 몇 그램에 우유 몇 그램 딱딱 계량을 할 수가 어려운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쌀의 수분 흡수율이 조금씩 좀 달라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흡수하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떡집에서 떡을 깜빡하고 안 했어. 야, 쌀부터 담가. 뜨거운 물로 막 이제 불리고 하시는데 뜨거운 물로 불릴수록 물을 빨리 흡수하고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오래 불릴수록 쌀의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이게 호화가 잘 된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긴 한데 여기서도 한번 잠깐 읊어드리자면 쌀에 물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가루 1차 분쇄. 쌀을 씻어서 담근 다음에 한번 빻아주게 되는데요. 자, 한번 빻을 때 소금의 양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 이거는 실기시험을 볼 때도 소금의 양은 머릿속에 외워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불린 쌀입니다. 그냥 생쌀이 아니고 불린 쌀 1kg 기준으로 10에서 13g이에요. 10g을 넣는 집도 있고 13g을 넣는 집도 있어요. 소금에 넣어서 1차 분쇄하는 겁니다. 쌀을 씻어서 불린 다음에 소금 넣고 한번 빻는 건데 자, 이거는 그래서 떡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1대 10대 100인데 이거는 쌀가루 100g당 소금이 1g, 설탕이 10g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kg네, 그죠? 1kg 그러면 1000g당 얼마예요? 소금이 10g. 설탕이 100g인데 이 말한 거 10g보다 더 넣어. 13g 넣는다 그러면 설탕도 같이 늘려줘야 돼요. 소금이 10g이면 100g 넣는데 설금이 뭐 13g 넣는다 그러면 설탕도 130g 이런 식으로 같이 늘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이 짜거나 뭐 달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의 양은 1대 10대 100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10g 넣는 게 정석이고 실기 시험 때도 1% 넣습니다. 1%. 자, 그 다음에 맵쌀은 입자가 고와도 잘 쪄지기 때문에 곱게 내리고 찹쌀은 실은 찌기 어려운 게 찹쌀이죠. 이번에 실기 시험이 몇 개 더, 4가지가 더 풀려서 8가지 종류로 이제 실기 시험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다행히 켜떡은 없었습니다. 찰떡이에요. 그죠? 만약에 찰떡, 켜떡이 나온다면 실기 시험 때 다들 많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찰떡이 잘 안 쪄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입자가 고우면, 너무 잘 고우면 잘 쪄지지 않기 때문에 찰떡은 좀 굵게 내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굵은 가루로 내릴 때, 고운 가루로 내릴 때 이 부분을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의 입자는 너무 고우면 떡이 쪄지기 수증기가 치고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찹쌀은 너무 곱게 빻지 않는 게 훨씬 익히기에는 좋은데요. 그래서 찹쌀가루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내립니다. 대부분 한 번만 내려요. 그리고 맵쌀가루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2번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조금 넣어뒀는데요. 방앗간 가시면 볼 수 있는 이 롤러, 그죠? 이 롤러가 꽉 잠그면 이렇게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풀러서 이쪽으로 해서 조금씩 풀으면 어떻게? 롤러가 잠겨있던 롤러가 조금씩 풀리면서 쌀가루가 거치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시간입니다. 가장 꽉 채운 게 12시. 꽉 조여서 맵쌀은 2번 내리게 되고 꽉 조여서 찹쌀은 한 번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서 거칠은 가루로 빻고 2번 내려서 고운 가루로 빻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는 그 내용이 좀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주기를 하죠. 아까 처음부터 말하면 쌀을 깨끗이 씻어서 불린 다음에 소금 간해서 한번 빻고 물주기를 해서 한 번 더 빻습니다. 자, 그래서 물주기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떡의 가장 치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맵쌀과 찹쌀의 구분, 그죠? 그 다음에 떡의 물주기. 그 다음 떡의 노화와 호화, 이 부분이 실은 떡에서 가장 큰 중심 부분인데요. 이 물주기 같은 경우는 쌀가루가 호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량 수분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쌀을 씻어서 불린 이 쌀의 수분이 대략 30에서 40% 정도로 봐요. 쌀 전분이 호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50%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 맵쌀하고 찹쌀이 아까 구분을 해서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도 다릅니다. 자, 맵쌀 같은 경우에는 습식 쌀가루라고 표현을 할게요. 쌀을 씻어서 불려서 가루낸 습식 쌀가루의 경우 수분을 대개 한 30% 정도 갖고 있다 치면 찹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먹는 떡의 수분은 몇 프로 정도냐? 떡의 수분은 대략적으로 한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은 거, 식품들 중에 그게 뭐냐면 오이하고 수박입니다. 오이하고 수박은 한 97%, 98%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하고 수박이 98%, 97%의 수분이야 떡은 50%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을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30%의 쌀가루는 떡이 되기 어려우니까 한 부족한 수분을 잡아주고 찹쌀도 수분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대략 30, 40% 정도인데 호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50% 정도의 수분을 줘서 떡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 주는 양은 쌀의 종류, 맵쌀하고 찹쌀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 어떤 게 물을 더 많이 줄까요? 맞습니다. 어떤 게 더 물을 많이 줘요? 맵쌀이 물 주기를 더 많이 하겠죠. 왜? 갖고 있는 수분이 적으니까. 똑같은 50%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맵쌀의 수분이 더 적기 때문에 얘는 물주기를 더 많이 하고 얘는 조금만 주거나 아예 안 주기도 하는 떡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를 다르다. 이거 그 부분이 써 있는 겁니다. 만드는 떡에 따라서 무슨 떡을 만드는지 따라서도 물의 양이 다르고 자 보세요. 이 부분 써 있네요. 찹쌀보다 맵쌀이 물을 더 많이 준다. 왜? 갖고 있는 수분이 적으니까. 찌는 떡 뭐야? 인절미?
찌는 떡, 설기떡. 자, 설기류의 떡보다 치는 떡, 가래떡이 물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맵쌀이죠. 얘를 똑같은 맵쌀떡인데 그냥 찌면 백설기가 되는 거고 쪄서 치면 가래떡이 되는 거죠. 쪄서 치는 가래떡이 물잡기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우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우시기보다는 뭐냐면 떡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떡이 뭐예요? 맷떡 중에 찰떡보다 맷떡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맷떡 중에 치는 떡인 바람떡, 꿀떡, 가래떡류가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빻는 그죠? 2차 분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하기인데요. 쌀가루를 빻은 다음에 반죽할 떡들은 반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백설기 이런 거는 반죽하는 게 아니고 쌀가루 빻아서 반죽해야 되는 것들은 이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이 반죽하기는 지금 보시면 시험에 좀 나왔죠.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송편이나 경단, 화전이나 붓구미 등 항덩어리로 만드는 대부분의 떡들은 반죽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치댈수록 뭐가 좋아요? 기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떡의 보존 기간도 늘어나며 식감도 부드럽고 쫄깃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날반죽보다 익반죽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날반죽하고 익반죽이 뭐냐? 날반죽은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반죽하는 게 날반죽이고 익반죽은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게 익반죽인데 익반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쌀의 전분을 일부분 호화시켜 주려고 그래요. 자, 밀가루는 반죽을 하면서 점성이 생기는데 떡은 그렇지 않죠. 쌀은 반죽을 한다고 점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익혀야, 호화를 시켜야 점성이 생겨요. 그래서 뭘 만들던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점성을 주기 위해서 익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하는 이유는 익반죽. 그 이유가 뭐냐? 끈기를 주기 위해서 익반죽을 한다. 자, 반죽을 한다면 뭐예요? 부재료를 첨가를 하는데 부재료를 첨가하는 건 뭐냐? 대부분 뭐 콩이나 건포도 같은 거 많이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켜켜이 고물 까는 것들도 이때 이 순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구미 안에 소를 넣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재료로 떡의 맛을 더해주고요.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찌기 나옵니다. 찌기. 자, 찌기는 물솥에 수증기를 올려서 시루로 찌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며 사각시루나 원형시루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수증기를 이거는 뭐 그냥 찌는 방법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면보를 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맵쌀은 높이 안 쳐도 잘 쪄지지만 찰떡은 높이 안 쳐서 잘 쪄지지가 않기 때문에 고무를 깐다. 그렇습니다. 우리 찰떡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시루떡의 형태로 되어 있죠. 뭐 인절미 이런 것들 빼고 팥시루떡, 녹두시루떡 이렇게 고무를 켜켜이 안 치는 시루떡의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맛도 맛이지만 찰떡이 잘 쪄지라고 실은 고무를 많이 깔았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떡을 안칠 때는 쌀가루를 얇게 안쳐서 중간에 고물고물을 안쳐서 더 잘 찌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기가 오른 후에 2~30분 후면 떡이 쪄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찰떡은 대개 30분 정도, 맷떡은 대개 20분 정도로 찰떡이 어떻게? 더 많이 찌죠.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언제? 맨 처음 더 알아보기 위해서 찰떡이 맷떡보다 호화가 늦게 돼. 그러니까는 찰떡이 더 센 불을 원하기 때문에 호화가 더 늦게 되기 때문에 오래 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똑같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맷떡보다 찰떡이 호화가 더 늦기 때문에 더 오래 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칡이 나옵니다. 칡이. 떡을 찐 다음에 치죠. 인절미, 절편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인절미나 절편 등을 만들 때 쌀의 어떤 성분? 아밀로펙틴 성분. 이 성분을 이용해서 점성을 주는 과정이 떡을 치는 과정인데요. 오래 치댈수록 좋죠. 점성이 높아져서 떡의 식감을 좋게 하고 노화 속도도 늦춰줍니다. 자, 안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안반 어디서 치대는지 안반이나 펀칭기. 요즘에 현대기기인 펀칭기로 치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과 포장, 떡을 찐 다음에 뜸을 들이죠.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도 뜸을 들이는데 뜸을 들인 후에 식히는 과정이고요. 떡 종류에 따라서 냉각 방법을 좀 달리 하는데 뭐 가래떡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해서
냉각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의 종류.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익반죽, 날반죽. 자, 익반죽은 곡류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서 반죽하는 게 익반죽이고요. 쌀은 밀과 달리 글루텐 단백질이 없죠. 반죽했을 때 점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어떻게 일부를 호화시킨 다음에 점성을 높여서 반죽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날반죽은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하는 반죽이고요. 얘는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지기가 좀 어렵죠. 익반죽보단. 그렇기 때문에 오래 치대서 더 오래 치대서 좀 그만큼 식감이 쫄깃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반죽의 종류 익반죽, 날반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떡 제조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의 호화와 노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전분의 호화와 노화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전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죠. 전분, 곡류는 전분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대개 곡물 중량의 60, 70%가 전분이다. 이렇게 좀 쓰여 있고요. 이 전분은 무색무취입니다.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로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서 우리 감자 깔았는 거, 그죠? 물속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온 얘기죠.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분의 성분이죠. 아밀로스는 포도당 수백, 수천 개가 직선산으로 연결된 구조이다. 아밀로스의 직선 사설을 그 사세 자체 사슬끼리 결합하려는 성질 때문에 노화 과정을 통해 쉽게 결정화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분의 아밀로스 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 정도이고요. 아밀로스는 무슨 색을 띄어요? 그죠? 청색, 청남색, 검정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바로 아밀로펙틴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밀로펙틴은 요오드 정색 반응에서 젓갈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핵싱크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호화 부분이 나오는데요. 호화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화 부분은. 자, 호화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가열하면 우리 쌀가루에 물주기 하죠. 그죠? 쌀가루에 물주기해서 가열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고 부드러워진다. 우리 쌀가루에 물주기를 해서 떡을 찌면 부드러운 떡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점성도와 투명도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전분이 호화가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냉장고에서 차가운 밥 꺼내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되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노화가 된 떡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되지만 호화가 막 잘 됐을 때는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화는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아셔야 되겠냐면 어떻게 해야 호화가 잘 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호화가 잘 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물이 수분 함량 보겠습니다. 자, 물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고요. 온도가 어떻게 높을수록 자, pH는 알칼리 산성이 나오는데요. 이따 노화에서도 알칼리하고 산성이 나옵니다. 떡에서 산성은 안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알칼리는 어떻게? 호화가 촉진되지만 산성에서는 호화가 좀 잘 안 돼요. 이따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조금 안 좋은 거. 그래서 알칼리, 산성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당도는요. 설탕, 감미료 부분 아까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당도는 떡의 맛도 맛이지만 노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아까 설탕 몇 프로 쓴다고 했죠? 1대 10대 100. 설탕은 10%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설탕을 10% 사용하는데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20% 이상 쓸 경우에 뭐가 좋아? 호화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도는 설탕이 적절하면 맛도 좋아지고 노화 방지도 되지만 20% 이상 우리는 뭐 10%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20% 이상일 경우 호해를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염도는 소금. 소금은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호화가 일어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체크 정리 한번 요거 같이 해볼까요? 수분을 많이 줄수록 어때? 호화가 잘 된다. 어때요?
맞죠? 그죠? 전분이 호화되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됩니다.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도가 낮다. 아니죠? 그죠?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도 잘 된다. 알칼리성 좋은 거라고 해서 호화가 촉진된다. 맞죠? 당류가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20% 이상이면 호화가 안 될 수 있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가볍게 정리. 요것만 알고 계셔도. 그죠? 시험에 뭐 어렵지 않게 이 호화 부분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노화. 노화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게 떡의 노화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떡이 빵처럼 냉장고에 넣어서 백설기가 며칠 내내 포근포근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떡이 인기 많을 텐데요. 이 노화가 참 어렵습니다. 자, 노화 보시면은요. 호화된 전분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노화를 어떤 부분을 위주로 보냐면 어떻게 하면 노화가 빨리 되는지 이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화는 자, 똑같죠? 수분 함량 볼게요. 어떻게? 자, 수분 함량이 30에서 50%일 때 노화가 쉽게 일어나는데 떡이 딱 걸려요. 이 전분이라는 게 수분 함량이 30% 50%일 때 노화가 빨리 되는데 이 전분으로 만들어진 떡 수분이 딱 거기 걸려. 아까 50% 정도인 음식이 떡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제조한 직후부터 바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찌고 난 다음 2~3시간부터 굽는 게 아니고 제조한 직후부터 바로 계속 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수분이 많을수록 어때요? 수분이 많을수록 노화가 더딘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자, 온도는 0도에서 60도에서 노화가 촉진돼. 자, 어때요? 우리 실온이 뭐 24도, 23도라고 치면은 이 온도 딱 걸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0도에서 60도 이상인데 자, 일단 보세요. 낮을수록 0도에서 60도까지 노화가 계속 되는데 낮을수록 노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60도 이상에서는 노화가 안 돼. 그럼 뭐해? 떡이 상하는데, 그죠? 그래서 60도 이상에서도 떡을 보관을 못 하는 겁니다. 굳지 않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0도 이하는 어때요? 0도 이하에서는 노화를 잠깐 멈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0도에서 60도에서는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0도에서 4도 사이에는 어떻게 노화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염류, 무기염류는 노화, 소금이 짠맛, 간을 맞춰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노화를 억제시키는 역할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의 억제 한번 볼게요. 다른 방법도 더 있는데 이것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당류는 수분 유지를 도와요. 단맛을 내기도 하지만 수분 유지를 도와서 노화를 억제시키는데 이 설탕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서 떡에 있는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왜? 수분 날아가면 굳으니까.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유지를 돕는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노화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유화제를 사용해서 전분 분자의 형성을 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유화제 사용한 떡들 대표적으로 지금은 넣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이 파는 게 슈퍼에서 파는 찹쌀떡이 유화제를 사용을 많이 했었죠. 자, 그게 뭐 찹쌀떡 유통기한이 뭐 1년,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화제 사용하면 떡이 좀 굳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얘를 넣으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겠고요. 떡은 그래서 한 칸 열어두지 말고 항상 꽁꽁 싸매야겠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는 포장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이섬유 이건 뭐냐면 식이섬유가 많은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쑥 같은 걸 넣으면 떡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시험에서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겔화 호장화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급속히 냉각시키면 단단하게 굳는 현상이 겔화고요. 호정화 현상은 이거는 예로 해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뻥튀기 누룽지처럼 모양이 조금 변화되는 가열했을 때 그래서 가열했을 때 모양이 다른 형태로 되는 걸 전분의 호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는 찰떡을 잘 익히려면 이렇게 나왔는데 찰떡은요, 왜 잘 안 익느냐. 뜨거운 수증기를 가하면 축 늘어지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수증기를 가하면 축, 우리 인절미 한 번씩 다 구워보셨죠? 후라이팬에서 축 처지는 성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원활하게 올라야 떡이 잘 쪄지는데 축 늘어지면 떡이 잘 안 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찰떡을 잘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요. 찰떡은 일단 어떻게 해요? 거칠게 빻을수록
거칠을수록 수증기가 잘 치기 때문에 잘 쪄집니다. 근데 어떻게? 맛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쌀가루의 입자가 고울수록 떡의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쌀가루가 거칠으면 잘 쪄지긴 하겠으면 떡의 맛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얇게 안 치면, 곰을 많이 깔면 좀 더 올라오기 쉽겠죠. 그래서 더 수증기가 잘 치고 올라온다. 찹쌀가루 수북이 깔지 않고,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비법인데요. 이제 수증기 올라오는 구멍을 좀 확보해주면 떡이 좀 잘 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맷떡을 맛있게 익히려면, 자, 맷떡 같은 경우에는 축 늘어진 성질이 없기 때문에 안 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안 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얘는 그래서 잘 쪄지는 게 아니고 맛있게 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설기가 포근포근한 식감을 가지는 건 왜 그래요? 쌀가루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공기층에서 설기를 포근포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안 칠 때는 시루에 있는 그대로 공기층을 살려서 얹혀줘야 됩니다. 가끔 다른 데서 이제 영상 보면 쌀가루 얹고 툭툭 치거나 우리 빵 그 공기 빼듯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떡은 있는 그대로 부어서 공기층을 살려주어야 포근포근한 떡이 되는 거고요. 고물이 없는 떡의 경우 이렇게 칼금, 그죠? 제 사진입니다. 그죠? 칼금을 이쁘게 놓고 있죠. 그죠? 칼금을 자를 대고 미리 넣으면 떡을 찌고 난 다음에 예쁘게 똑똑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죠? 맵쌀 여러 번 채 내릴수록 맛있는 이유. 이게 결국엔 입자를 곱게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건데요. 입자가 고와져서 떡이 더 부드러워지고요. 공기층이 형성돼서 포근포근한 식감을 주는 거고요. 천연 색소 등의 이 발색제를 넣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채를 여러 번 치면 부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겠죠. 그래서 더 좋은 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 내릴수록 맛있는 이유까지 좀 봤습니다. 자, 도구 장비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